안녕하세요. 독학으로 오픽 AL 받아온 한비비입니다. 일단 박수! 댓글로 오픽 공부법 공유해달라는 BBD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만능 경험과 롤플레이 템플릿부터 다양한 꿀팁들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오픽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픽이 무슨 시험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픽은 기본적으로 15문제를 40분 동안 답하는 시험인데요. 1번 자기소개 문항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14문제가 콤보 형식으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콤보는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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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문제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질문이 나오는 문제 형식인데요.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질문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주제가 출제가 될까요? 오픽은 시험 시작 전에 백그라운드 서베이라고 저에 대한 기본 정보나 저의 관심사를 입력을 하게 하는데요. 이 서베이 전략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제가 입력한 서베이에서 3가지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2가지는 돌발 주제로 출제가 돼요. 돌발 주제도 다양해요. 은행, 재활용, 계절, 명절 진짜 다양한데 정말 말 그대로 돌발이라서 진출되는 주제가 많이 정리가 돼 있기는 하지만 완벽한 대비는 어렵습니다. 저는 난이도는 5, 5로 설정을 했습니다. 5랑 6이 큰 난이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고득점을 하러 왔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라고 66으로 하라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괜히 그렇게 했다가 제 실력을 다 못 보여주고 말리는 일이 생길까봐 그냥 안전하게 5, 5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5, 5를 선택하시고도 AL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난이도는 굳이 66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픽의 등급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총 7단계가 있어요. 보통 IH나 AL을 목표로 많이 잡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해커스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찾아왔어요. IM 1, 2, 3가 50%가 약간 넘고, 그리고 IH가 31%, 그리고 AL이 7%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최대한 아끼고 싶어가지고 학원이랑 인강은 따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어학연수에 너무 큰 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해커스 어드밴스드 교재를 하나 사가지고 한 40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6개월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 보니까 영어를 원래 되게 잘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딱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오히려 외국에 나가 살면 그런 문법적인 오류를 고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다들 찰떡같이 알아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에 영국에서 다니던 어학원에서 IELTS 스피킹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최종 성적이 6.5였습니다. 제가 환산표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오픽으로 치면 IM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만이라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런 건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백그라운드 서베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백수 전략입니다. 일 경험 없음, 학생 아님, 수강 후 5년이 지남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공이나 업무와 관련된 질문은 아예 나오지 않아요. 거주지는 홀로 아파트에 거주랑 가족과 아파트에 거주 중에서 저도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홀로 거주한다고 하면은 롤플레이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올 위험이 있고, 가족들이랑 같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명절이나 집안일에 대한 돌발 주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를 골랐습니다. 이제 관심사를 골라야 되는데요. 이때 12가지 이상 골라야 하는데 더 많이 고르면 많이 고를수록 대비해야 되는 주제가 늘어나니까 딱 12개에 맞춰서 고르는 게 이득이겠죠? 저는 공원 가기, 카페 가기, SNS에 글 올리기, 요리하기, 애완동물 기르기, 자전거, 걷기, 조깅, 운동 전혀 하지 않음,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을 골랐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무리 남들이 쉽다고 말하는 주제더라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많이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고른 SNS에 글을 올리기랑 반려동물 기르기는 다른 분들은 많이 선택을 하지 않는 주제예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강아지를 정말 오래 길렀기 때문에 말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또 유의하시면 좋은 점은 묶어서 준비하기 좋은 주제가 따로 있다는 건데요. 걷기, 조깅, 공원 가기는 하나의 맞는 경험으로 엮을 수가 있고요.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준비한 주제들이 한 번에 나오면 말할 소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설마 그 운이 나쁜 한 사람이 내가 될까라는 이런 낙관적인 생각으로 이 조언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야구, 체스처럼 규칙을 설명해야 되는 것들은 모두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독서나 영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에 대한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이때 외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것도 뺐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공부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요. 먼저 챗GPT랑 음성 채팅을 하면서 제 영어의 안 좋은 습관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냥 오픽이랑 관계없이 영어로 캐주얼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챗GPT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방금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내 영어 문법의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을 얼버무릴 때 but이라는 접속사로 많이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비교급을 말할 때 무조건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easier, more bigg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버릇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입에 붙어서 하는 실수들을 지적을 해줘가지고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해커스 교재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 책이 좋은 게 오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랑 문제 유형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오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들도 혼자서 공부를 시작하기 좋더라고요. 이 시험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을 잡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쓰고 계속 그걸 입으로 말했어요. 일단 최대한 제가 겪은 경험에 기반해서 한글로 스크립트를 쓰고 챗GPT한테 가능한 쉬운 문법을 써서 번역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인터넷에 보면 스크립트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차피 다 못 외운다는 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계속 달달 내뱉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 붙어서 시험장에서는 거의 반자동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거의 100문제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써서 A4 용지 분량으로 50장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에 1회독을 열흘을 겨우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스크립트 내용이 숙지가 됐다 싶었을 때는 영어 표현을 안 보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한글로 줄거리를 적어두고 그걸 보면서 입으로 영작을 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외운 게 아니니까 스크립트에 적어놓은 영어 표현이랑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모의고사는 못했는데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완전 처음 듣는 질문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픽의 특이한 점이 또 외운 티가 나면 감점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필러입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한 질문이라도 너무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는 건 좀 그렇고 중간에 약간 머뭇거리거나 생각하는 척을 해야 돼요. 저는 필러는 기본적인 걸로 I mean like, well 이 정도만 사용을 했고요. 처음에 답변을 시작할 때 쓰면 좋은 문장들이랑 답변을 끝마칠 때 좋은 문장들을 또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뭐 답변이 생각 안 날 때, 이미 말한 경험일 때, 논점에서 벗어났을 때 등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은 또 따로 정리를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건 다 제가 공유하는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맞는 경험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돌발 주제가 나와도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경험인데요. 오픽 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주제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그 주제에서 문제를 겪었던 경험인데요. 저는 동창을 만난 일, 엄마 생일 케이크를 만들다가 태운 일, 비가 와서 우산을 빌린 일,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큰 개를 본 일, 동생한테 빌린 다이슨이 고장난 일, 재활용 쓰레기를 안 버린 일, 한국 지형, 총 6가지 맞는 경험을 준비했어요. 이건 스크립트까지 같이 자료에 공유할게요. 그리고 롤플레이. 많은 분들이 롤플레이가 가장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롤플레이는 오픽 총 5개 세트에서 반드시 4번째에 나오는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1번은 질문을 하는 상황, 2번은 문제가 생겼고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 3번은 2번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물어봅니다. 저는 정보 요청, 그리고 예약하기 취소하기, 약속 잡기 취소하기, 상품 구매, 상품 문제 4가지 상황을 나눠서 각각 맞는 스크립트를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을 위한 베네핏이 있나요? 베네핏을 받으려면 뭘 가져와야 하나요? 이거는 티켓 예매, 상품 구매, 시설 이용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14번은 비교 문제, 15번은 사회 이슈와 관련된 질문이 나와요. 이 두 문제는 고득점 문제라서 AL이 목표가 아니라면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는 3문제까지는 스킵을 해도 AL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배점이 높은 문제만 골라서 스킵을 하시면 AL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스킵하는 방법이나 전략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독학을 할 때 도움을 받았던 유튜브 채널들과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아니면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스크립트나 주제 관련 표현 영상은 따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러, 만능 표현, 롤플레이 위주로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픽 로켓이랑 제인서의 이지 오픽 딱 2가지 채널만 봤습니다.
여기 제가 도움을 받은 영상들 띄워드릴게요. 제가 공유하는 스크립트에서도 여기서 주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따로 단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픽은 외워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상 영어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특히 돌발 주제나 롤플레이 파트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한국말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고 있는데 영어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어나 수거를 외워서 어휘 수준을 높이는 공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티키보카 어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 회화 표현 공부 어플로 유명한 케이크에서 새로 출시한 단어 공부 앱인데 진짜 매일 사용했거든요. 사실 성인 되면서 집중력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제는 단어장을 매일 들고 다니면서 집중해서 단어를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대신 스티키보카는 단어, 이미지, 문장, 퀴즈, 복습 등 다양한 형태로 문장을 변형해줘서 더 기억에 쉽게 오래 남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단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오픽 서베이 주제에 맞춰서 단어를 골라서 외울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좋았고요. 또 다른 장점은 맞춤형 코스인데요. 티키보카는 워홀, 취업, 토익 등 상황별 난이도별로 총 62개의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코스를 고르기만 하면 AI가 맞춤형으로 복습 타이밍까지 챙겨줘서 저 같은 의지박약한데 딱이었어요. 진짜 하루에 부담 없이 5개만 외워보세요. 매일 안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2~3번만 하면은 한 달에 40개인데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인강이나 학원으로 오픽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라서 스티키보카 진짜 강추합니다. 오픽 시험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응시료가 84,000원으로 꽤 비싼 편이라서 진짜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대학생분들 주목! 제휴를 맺은 대학교는 69,000원으로 할인을 해주니까 꼭 잘 알아보고 혜택 챙겨가세요. 근데 또 꿀팁은 만 19세부터 만 22세까지는 나의 첫 오픽이라고 69,000원으로 또 할인이 되거든요. 나이 조건이 되면 나의 첫 오픽 혜택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목표 점수를 못 받아서 두 번째로 시도하실 때 대학생 할인을 받는 게 돈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 결과는 일반 접수는 5일 후, 대학생 연합평가 점수는 7일 후에 오후 1시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강남 시험센터 메이플렉스 역삼 C에서 시험을 쳤고요. 어디서 봤는데 대기실에서 문 근처에 앉아있으면 본 시험실로 이동시킬 때 제일 안쪽에 조용한 자리부터 앉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갔는데 진짜였어요. 나는 아직 막 시험 중인데 누가 옆에서 부산스럽게 가방 챙겨가지고 나가면 괜히 막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험센터는 소음을 막아줄 수 있는 칸막이도 있고 2칸씩 뛰어앉아서 뭔가 남들이 말하는 소리가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시험 후기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완벽하게 준비한 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준비했던 스크립트랑 표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이 절반이었고 아예 정말 생각조차 안 해본 돌발 주제 질문들이 절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관광이랑 여행이 주제가 겹쳐서 제가 갔던 여행지 소개만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때 스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야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필러는 많이 깔았는데 그 뒤에 답변이 되게 용두사미처럼 흘러간 게 한 2~3문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 AL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롤플레이도 일반적인 예약, 약속, 구매 이게 아니라 뜬금없이 은행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래도 제가 준비해갔던 만능 표현을 사용해서 나쁘지 않게 대답은 했는데 진짜 시겁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IH가 목표였기 때문에 사회 이슈는 그냥 스킵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전거 안전이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가 나와가지고 냉큼 답변을 했고 아마 이게 제가 AL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오픽 공부법과 시험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돌발 질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영어 생로베인 사람이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예 토익 스피킹은 외운 게 좀 티가 나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영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토스를 준비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든 만능 경험, 만능 표현 자료들은 아래 설명란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남겨놨으니까 거기로 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아싸! 오픽 끝났고 다음은 토익 독학 공부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취준생 화이팅!